영상 안에 이미지를 이렇게 변형을 해서 집어넣어야 될 일이 또 생기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자막 넣듯이 어떤 모양을 필요한 만큼 잘라내어서 영상에 집어넣는 경우도 생기고,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면 제일 앞에 미리 보기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들은 썸네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식적인 유튜브 용어로는 미리 보기라고 합니다. 깔끔하게 얘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그 미리 보기 이미지를 잘 만들었죠. 이거는 사진을 찍어서 불필요한 거를 지우고 글자를 넣고 이렇게 만들었는 그거고요. 사이에 대하여 같은 경우는 이제 표지 이미지하고 또 책 이미지하고 글자 같은 거 잘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만들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포토샵이 익숙하지 않으면 이거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좀 곤욕스러워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하고 또 수요일 같은 경우는 영상 자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영상에 들어가는, 그리고 유튜브 업로드하고 나서 또는 채널에 보면 배너하고 또 채널에 그 채널 아트 이런 거를 좀 만들어야 될 일이 생기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토샵 전반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가장 필요했던 포토샵 기술, 그런 기술들을 한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10가지 정도의 포토샵 기술을 엑기스 필요한 것만 골라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기 수업 때는 픽슬러라고 하는 그런 무료 포토샵으로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 픽슬러를 좀 써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포토샵을 사서 쓰긴 좀 비싸시고 또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쓰자니 조금 양심의 가책이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무료 포토샵이니까요. 이 무료 포토샵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고 정말 실무에서 정말 자주 쓰는, 정말 필요한 그런 것들만 모아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같이 공부해 보셨으면 하겠습니다. 포토피아.com이라고 하는, 포토피아라고 하는 무료 포토샵입니다. 주소에 딱 들어가시게 되면, 이 주소에 방문을 하게 되시면 처음에 그 무슨 안내 문구가 조금 나와요. 이거는 뭐 어떠한 프로그램이다라는 안내 문구 나오는데요. 그건 처음에만 나와요. 좀 몇 번 쓰다 보면 그것도 나오지 않고요. 스크롤해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무슨 그림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예, 요렇게 생긴 게 있는데요. 이게 이미지가 아니고요. 그냥 포토샵입니다. 여기서 그냥 작업하시면 되는 거예요.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요. 뉴라고 나옵니다. 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새로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내가 어떤 크기로 작업을 할 것인가, 어떤 해상도로 작업을 할 것인가, 인쇄용으로 할 것인가, 뭐 인터넷용으로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걸 설정하는 거 있는데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많이 쓰는 설정이 쫙 적혀 있어요. 가로 1280 픽셀. 픽셀이란 용어 처음 들어보신 분, 픽셀은 그냥 여러분 모니터의 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환 화면에 가로에 점이 뭐 1200개 있는 분도 있고 2500개 있는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점이에요. 점. 그래서 이렇게 1280, 720, 그리고 DPI는 해상도라고 하는데 72. 인쇄용으로 할 때는 DPI를 보통 300으로 하죠. 인쇄를 할 때는 여러분이 이걸로 명함을 만든다, 인쇄소에 그 파일을 전달한다 할 때는 DPI를 300으로 하고요. 위스는 픽셀로 안 하고 밀리미터로 하죠. 밀리미터에 맞춰가지고 명함을 한다 그러면 94 밀리미터, 높이는 54mm. 이렇게 보통 명함을 할 때는 이렇게 작업을 하세요. 94mm, 그리고 높이는 94mm. 그리고 해상도는 300. 이렇게 쓰지만 인쇄용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유튜브에서 쓸 때는 해상도는 72로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편집 용지에 대한 설정이 샘플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보통 소셜이라 그러면 밑에 보시면 유튜브의 커버, 유튜브의 배너 크기도 있고요. 유튜브의 프로파일, 유튜브에 여러분 자기소개 사진 있잖아요. 썸네일이 이렇게 크기가 다 이미 미리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클릭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스크린 한번 가볼게요. 스크린으로 가면 이거는 여러분 컴퓨터 모니터를 의미하는 건데요. 유튜브 하실 때는 보통 여기 보면 풀 HD 1920에 1080 이거를 많이 쓰십니다.
이미 여기에 보면 스크린을 클릭하시고요. 우리는 풀 HD 유튜브 미리 보기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만들어 볼 테니까, 또는 여러분이 그 만들고 계신 그 영상에 이미지를 넣는 용도로 쓸 테니까 일단은 풀 HD 얘로 선택하시면은 정확하게 아주 맞게 되실 겁니다. 자, 풀 HD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크리에이트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여기 파일 옆에 쭉 모어 클릭하시면 언어 랭귀지라고 있어요. 이걸 한국어를 체크하시면 한국말로 번역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글로 쓰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캠퍼스라고 합시다. 캠퍼스, 이 화면을 캠퍼스라고 할게요. 캠퍼스 도화지라고 할게요. 이 도화지에 사진을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곳은 픽사베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픽사베이 들어가서 무료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방법. 요거를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가져가셔서 놓으시면 그냥 딱 맞게 들어갑니다. 너무 큰 사진은 되게 크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컨트롤 누르시고 숫자 제일 위에 숫자 0 옆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누르시면 이게 캠퍼스가 작아지면서 밖에 테두리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테두리를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를 쭉 하시면 되는데, 사진 같은 경우는 그냥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찌그러뜨리면 찌그러집니다. 이렇게도 찌그러지고 이렇게도 찌그러져서요.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 지금 이미 찌그러져 버려서 안 되겠네요. 컨트롤 Z를 누르면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이거를 비율에 맞게 찌그러지지 않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 Shift를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마우스 위로 올려도 안 줄어들고요, 이렇게 해도 안 찌그러듭니다. 가로 세로 함께 줄어들어서 Shift를 누른 채로 드래그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크기를 맞추셔가지고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다시 캠퍼스는 키워야 되겠죠. 자, 컨트롤 플러스 여러 번 누르시면 적절한 크기로 확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딱 맞게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포토샵에 다른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가져와서 집어넣고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거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게 되신 거예요. 이쪽에 보면 레이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레이어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레이어가 뭐냐면요, 그 레이어 하나가 셀로판 종이 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레이어가 두 개가 생깁니다. 이미지를 가져오면 레이어가 두 개가 생기는데요. 지금은 두 장의 투명한 종이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한 장은 흰색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종이 한 장에 꽉 차서 사진이 인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흰색 백그라운드가 밑에 있고 사진이 위에 있죠. 흰색 종이 위에 사진을 올려놓으면 흰색 종이는 안 보이게 되시겠죠. 레이어는 이렇게 층층이 쌓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림을 층층이 쌓는다.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있는 이미지가,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은 밑에 흰색 종이 위에 조그만 그림이 올라가 있을 경우에는 이 옆에 밑에 있는 흰색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를 잘 활용을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다른 걸로 싹 가리는 그런 용도로 레이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얘를 또 가져왔습니다. 얘를 가져오니까 아까 넣었던 사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이 눈을 레이어로 가져가시는 거죠. 보니까 모래사장이 위에 있고 하늘 있는 사진이 밑에 있구나. 얘 둘의 순서를 바꾸면 모래사장이 밑에 가겠죠. 얘를 제일 위에 있는 거를 클릭한 채로 드래그를 해서 밑으로 순서를 바꿔줘 볼게요. 모래사장이 밑에 있고 사진이 위에 있으니까, 그죠? 모래사장이 이번에는 가리게 돼 있죠. 처음에 이미지를 가져와서 처음에 사진의 크기를 줄이잖아요. 사진 크기를 좀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놓고 다른 레이어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와서 사진을 클릭을 하면 사진의 크기를 한 번 더 조정하고 싶은데 사진에 조정하는 그 테두리 점들이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위에 보시면요, 제일 위에 여기 보시면 자동 선택 변형 제어라는 게 있는데, 변형 제어를 다시 딱 체크를 하시면 변형 제어, 그러니까 크기를 바꿀 수 있게 요걸 체크를 하시면
요 점이 8개가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여러분이 이렇게 크기를 줄이고 넓히고 줄이고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 사진을 방향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마우스를 여기에 갖다 대면 이렇게 대각선이 나오는데 요걸 약간 밖으로 움직이면 요런 반원 화살표가 나와요. 요거는 방향을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방향을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방향도 바꿀 수가 있고요. 이거 역시 Shift를 누르고 돌리면 큰 각도로 움직여서 정확하게 90도 회전하기에 편하십니다. 제가 여기 화면이 지금 너무 넓어서 안 보이니까 화면을 좁게 해볼게요.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서 도화지를 좀 작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를 좀 더 키워서 Shift 누르고 키워야 배율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맞췄으면 이렇게 계속 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여기 레이어에 가시면 이 사진을 선택을 하고 위에 열쇠 마크가 있어요. 열쇠 마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쪽에 열쇠가 생기거든요. 잠긴 겁니다. 그래서 이 뒤로는 얘를 움직일 수도 없고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이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이제 글씨도 쓰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내가 글씨 쓰는 거 선택해야 되는데 다른 걸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게 마주 딱 정확하게 쓰기로 했으면 얘를 이렇게 열쇠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딱 잠기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고 여기에 변형 제어도 마크를 꺼주시면 얘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배경처럼 이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크기 조절했고요. 그 다음에 회전할 수도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거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사람들이 잘 안 쓰는 거라서 앞부분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되게 심도 있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모래사장의 사진을 다 쓰고 싶지 않고 요만큼만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열쇠 마크를 없애야 되겠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만큼의 선택을 해서 이만큼을 복사를 한다. 아니면 이만큼을 선택해서 이만큼을 자른다고 했을 때 보면 여기 안내 문구가 나오죠. 고급 개체 먼저 레스터화 해야 합니다. 예. 사진을 가져오면 사진을 자르거나 그죠? 사진을 지우고 일부 지우는 게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럴 때는 여기 사진 레이어에 마우스를 올리고 마우스 왼쪽 누르면요. 쭉 밑으로 가면 레스터화라는 게 있습니다. 레스터화. 요거는 포토샵에서 뭔가 조정을 하는 자르고 지우고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거든요. 레스터화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모양이 좀 바뀌었죠. 아까는 보세요. 아까는 여기에 보면 네모 2개가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수정할 수 없는, 자를 수 없는 아주 고급 이미지야 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거를 레스터화를 하면 내가 이거를 어느 부분을 지울 수도 있고요. 이 위에 뭐 글씨를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선택을 해서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워버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주변을 다 지워버리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잘못 지웠네? 더 많이 보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이 되면요. 다시 이미지 불러와가지고 다시 또 처음부터 작업을 또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생각이 좀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이만큼만 쓰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엔 해변이 좀 더 모래사장이 더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진을 다룰 때 이렇게 잘라 없애면 나중에 아주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요.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쪽에 쭉 내려오시면 여기 밑에 네모가 보이죠? 사각형이 보이죠? 얘를 한번 클릭을 하세요. 그럼 위쪽에 바뀌어요. 모양을 만들겠다는 의미고 채우겠다, 색깔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렇게 됐고 요거 선택해서 색깔은 큰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한번 그려볼게요. 자, 드래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요. 이렇게 드래그 하다가 딱 놓으면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도형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왜 안 보이냐면 위에 이 사진 때문에 밑에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 사진을 잠깐 안 보이게 한번 해볼까요? 이 앞에 눈을 끄면 사진이 잠깐 안 보이게 됩니다. 다시 사진 켜고요.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하고
하고 이 밑에 새로 내가 방금 그린 사각형하고 사이에 요 사이, 정확하게 이 사이를 클릭하는 거예요. 뭘 누르고? Alt를 누르고 이 사진과 내가 그린 도형 사이에 Alt를 누른 채로 클릭을 하시는 겁니다.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중간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Alt를 누르고 클릭하셔라. 그러면 위에 있는 사진 중에 사진이 밑에 내가 그린 도형만큼만 딱 보이게 되시는 거예요. 이 밑에 발이 약간 옆으로 가 있어요. 그러면 사진을 좀 옮기고 싶어. 그러면 위에 사진을 클릭을 하시고 이걸로 바꿔서 사진을 이동을 하면 어때요? 이렇게 사진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밑에 도형의 위치를 바꾸면요, 그죠? 이렇게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마스크라는 기능이라는 건데요. 요거 기억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고요. 자, 요렇게 요거 해놓고 얘를 한 번에 다 움직여야 될 경우에는 얘네 둘을 서로 링크를 걸어 놓는 경우가 밑에 있네요. 여기 보면 쇠사슬이 있죠. 연결을 클릭을 하십니다. 연결을 클릭하면 위아래가 이렇게 쇠사슬로 묶여요. 이 묶인다는 거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를 이동해도 두 개 다 같이 이동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두 개를 함께 움직일 수가 있죠. 함께 원하는 곳에 이 발 이미지를 갖다 놓으실 수가 있는 거죠. 발이 좀 옆으로 가 있네. 발을 좀 옮겨야 되겠어 라고 하실 때는 이걸 두 개를 선택을 하고 다시 연결을 클릭을 하면 연결이 없어지죠. 발이 너무 크게 나와. 그러면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하고 이미지 레이어를 클릭을 하고요. 이쪽에 변형 제어를 체크하면 이미지 크기를 줄일 수가 있다고 그랬죠. Shift 클릭한 채 줄이시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고요. 밑에 도형 부분을 또 줄일 수도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도형 부분을 길게 바꿀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고 나서 다 됐다 싶으면 두 개를 다시 연결해 놓으면 나중에 내가 이렇게 이동하기에 편한 발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이렇게 사각형으로 하니까 느낌이 잘 안 오시는데 레이어를 선택하고 나서 원을 그리시는 거예요. 원도 Shift를 누르고 그리시면 정원이 나옵니다. 완전 동그란 거. Shift 놓으시면 이런 타원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빨갛게 만들었습니다. 마스크 어떻게 한다고요? 그림이 위에 가 있는다 그랬죠? 그죠? 빨간 거 위에 백사장 그림이 딱 올라가는 거니까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이에 마우스를 놓고 Alt를 누른 채로 클릭을 한다 그랬어요. 보니까 그림이 조금 내려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림 선택하고 이쪽에 보면 여기 화살표 있죠? 화살표를 누르고 이게 이동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이동하자 밑으로 조금 이렇게 발이 딱 중간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림이 모자라네요. 그럴 때는 이미지를 확대를 하시는 거죠. 확대를 해가지고 갖다 놓으면 정중앙에 이렇게 발을 놓을 수가 있죠. 다 됐다 생각이 되면 두 개를 클릭을 해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동을 하실 수 있고요. 이미지 위치 다 선정했다 싶으면은 열쇠로 딱 잠궈서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도록 변형 레이어도 꺼주시고 하면 깔끔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배경이 희게 절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는 절대 이렇게 사진이 안 나와요.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배경을 싹싹 다 지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 하트만 뺀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은 사진 중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서 가져오는 오려내기를 좀 잘 할 수 있으셔야 이게 가능합니다. 오려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오려내기 말고 아주 정교하게 오려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것도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레이어에 마우스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보면 레스터화라고 있어요. 레스터화를 클릭을 한번 해줍니다. 이걸 레스터화를 클릭을 해야 뭔가를 계속 할 수 있어요. 보통 이거 오려낼 때 이걸로 많이 하세요. 여기 보시면 올가미라고 있는데 올가미로 많이 쓰시고요. 올가미를 가지고 올가미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들 많이 그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르는데 이거는 아무리 해도 이쁘게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올감이라고 하는 거는 정교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복사하기, 복사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 컷만 나오죠.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요만큼 또 지우고 이렇게 해서 또 딜리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물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제대로 여러분 배우는 거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포토샵을 할 줄 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하는 거를 할 줄 알면 포토샵 잘 하시는 거예요. 포토샵 잘 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네, 한번 볼게요. 쭉 내리시면 여기 펜 모양이 있습니다. 펜, 여기 펜이라고 적혀 있죠. 얘를 클릭을 딱 하세요.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이렇게 어느 부분을 복사할지 영역을 지정할 게이기 때문에 이 펜 옆에 모양을 선택하지 않고 패스를 선택을 할 겁니다. 패스 됐죠? 패스로 해놓고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보통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네, 가운데부터 시작할까요? 자, 잘 보세요. 제가 클릭을 할 겁니다.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할 겁니다. 드래그. 누른 채로 쭉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뭔가 봉이 나오죠? 봉. 예, 봉. 예. 클릭을 하고 쭉 당기면 봉이 나옵니다. 이거 참고해 놓으시고요. 자, 다시. 자, 클릭을 한번 할게요. 클릭했습니다. 클릭하고 놓으시고요. 다음에 또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클릭을 할게요. 어떻게 되나 잘 보세요. 선이 생기죠? 예, 직선이 생깁니다. 여기서 저는 계속 클릭을 한 채로 얘를 조금 당겨서 밑으로 내리고 위로 올리면 그 선이 곡선으로 바뀝니다. 곡선으로 바뀌시죠? 많이 당기면 많은 곡선이 되고요. 그죠? 긴 곡선이 되고요. 휙휙 돌리면 아주 많이 굽습니다. 예, 요렇게. 예, 요렇게. 자, 그래서 자, 이게 지금 곡선이기 때문에 컵은 곡선이잖아요. 곡선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도 해봤다가 이렇게 해봤다가 올리고 내리고 해서 자, 곡선을 잘 만들었을 때 손을 딱 놓는 거예요. 손을 딱 놓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딜리트 2번 누르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좀 더 이번에 크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비슷한 곡선이죠. 길게 한번 가볼게요. 자, 한번 클릭을 했습니다. 클릭을 하고요. 여기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을 해서 쭉 길게 한번 해볼게요. 아, 곡선이니까 잘 되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선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네. 보통 이런 거 자를 때는요, 딸 때는 요 바깥으로 따는 것보다 약간 안쪽에 따는 게 모양이 이쁘게 따집니다.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예. 밖에 까만 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 정도가 낫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요. 자, 네, 됐습니다. 자, 이제 마우스에 손을 놨어요. 점을 하나 더 찍을게요. 여기 점을 하나 찍을게요. 자, 점을 찍으면 자, 또 이렇게 당기면 되는데 지금 아무리 당겨도 뭔가 좀 부드러운 게 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길게 당기니까 이쪽 선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점을 새로 찍겠습니다. 컨트롤 Z, 컨트롤 키와 함께 Z를 클릭을 한번 딱 하세요. 컨트롤 Z. 예, 아유, 한 번 더 했네요. 다시 할게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일단 오고, 자, 이렇게 하고요. Alt를 누른 채로 요 가운데 점을 클릭 한번 하세요. 그러면 이쪽 뒤쪽에 점이 어떻게 되나 없어졌죠? 뒤쪽에 있는 긴 선이 없어졌죠? 이렇게 한 채로 여기 점을 찍고 이렇게 당기면 내가 조금 원활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때는 상관은 없고요.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다음번 이쪽에서 점을 한번 찍어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컨트롤 Z 한번 딱 누르고 Alt를 누르고 가운데 점을 한번 딱 찍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점을 찍어서 쭉 당겨서 위치를 잡는 겁니다. 많이 이렇게 구분돼 이런 데는 촘촘하게 그리게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쭉쭉 밑으로 그려 나가면 되는데 지금 캔버스가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고 쭉 밑으로 나가야 되면요. 이걸 좀 위로 올려야 되겠잖아요. 그죠? 종이를 위로 좀 올리면 좋겠는데 그때는 스페이스바를 딱 누른 채로 누르면 손바닥으로 바뀝니다.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세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미지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놓고 다시 이건 직선이잖아요. 직선이니까 쭉 여기까지 한번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자, 스페이스바 누르고 옮긴 다음에 다시 이제 곡선을 만들겠습니다. 자, 조금 당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조금 당기고요. 조금 당겨주고, 조금 당겨주고. 아, 이거 너무 많이 왔네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컨트롤 Z. 자, 여기. 여기까지 오고요. 다시 이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누른 채로 옮겨서. 제가 이거를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질 않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이게 너무 쉽다고 생각하셨는지 빨리빨리 나가니까 컨트롤 Z 잘못 찍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확 꺾일 때는요. 확 꺾일 때는 Alt 누르고 이 점을 한번 찍어서 그렇게 하고 다시 찍으면은 이렇게 많이 꺾인 부분 처리가 됩니다. 스푼까지. 그러니까 드래그를 하지 않고 그냥 쭉쭉 찍으면은 직선이 나오는 거고요. 쭉 이렇게 당기면은 이제 곡선이 주로 나오시는 거겠죠.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가고 길게 한번 가볼게요. 길게 한번 가보고요. 지금 다 곡선 구간이니까 길게. 자, 이 꺾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 지금 곡선을 그린 상태니까 꺾일 때는요. Alt 누른 채로 점을 한번 콕 찍고 그 다음에 직선 쭉 여기 찍어 볼게요. 네, 직선이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시작한 점까지 찍어줍니다. 찍어주고요. 자, 다 줄여볼게요. 축소해서 보려면은 컨트롤 마이너스라고 그랬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점들이 많이 찍혀 있죠.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메이크, 내가 점 찍은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저는 선택 영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선택을 딱 클릭을 하면 자, 여기서 처음 모드 그냥 OK 딱 누르면요. 얘네들이 쭉쭉쭉쭉쭉 점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편집해서 복사 그런 다음에 붙여넣기. 그러면 여기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아까 만든 거고요. 이렇게 밑에 눈을 끄게 되면 내가 복사해왔던 이런 컵이 나오죠. 이 뒤에 여기 바둑판이 보이죠. 바둑판이 보인다는 거는 이 뒤에 배경은 투명하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저장을 일단 할게요. 요거를 보내기 요 레이어 요거를 요 PNG 한번 클릭해 볼게요. PNG를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바로 요 레이어만 다운로드가 됩니다. 클릭해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도 회색이 나오죠. 그죠?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잘라 가지고 요걸 갖다가 다빈치에다가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컷 페이지에서 내가 얘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었죠? 그런 다음에 얘를 원하는 곳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은 내가 만든 그 영상에 이 컵이 들어가 있죠. 그 컵 선택을 하시고 얘 크기를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위치를 조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사진이나 뭐 다른 이쁜 것들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되는 것들은 이렇게 배경을 없앤 이미지로 만들어 가지고 원하는 자리에 놓고요. 컵 모양으로 백사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위에 보일 거, 밑에는 형태. 일단 얘를 Alt를 누르고 얘를 클릭을 했어요. 위에 거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여러분 발이 컵 모양으로 잔 모양으로 들어갔죠.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형 제어를 클릭을 해서 이미지 크기를 Shift 눌러서 비율을 맞춰서 또는 회전을 시켜서
원하는 곳에 갖다 놓으면 특정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되는 거니까 이 마스크와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잘라내는 이 연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정말 이거를 하는 이유는 그 유튜브 미리 보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미리 보기에는 항상 글씨가 들어갑니다. 글씨, 글씨 넣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요, 여기 글씨 표시가 있어요. 글씨를 클릭을 하시고 문자도 하시고요. 자, 원하는 것에 클릭을 한번 딱 하면 이런 커서 모양이 생겨요. 지금 좀 작아서 그런데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자, 여기 보면 요 글씨를 선택하면요, 위쪽에 보면 글씨 크기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 눌러서 크게 작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원한 글씨를 써볼게요. 자, 시원한 해변. 자, 엔터 한번 칠게요. 다 함께 즐겨요. 이 포토피아는 인터넷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PC에 있는 그 폰트를 여기에 집어넣어 줘야 여러분이 원하는 폰트를 쓸 수가 있어요. 여기 텍스트 선택하시고요. 여기 폰트 선택하는 칸이 있는데 여기 눌러 보시면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폰트가 다 나오고, 이건 기본적으로 이 웹사이트에 들어있는 폰트고요. 내가 글꼴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글꼴 불러, 이게 글꼴을 가져온다는 번역이에요. 글꼴을 찾아서 내가 눈누에서 다운로드 받은 글씨체, 제가 아까 요 두 개를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새로운 거 한번 다운로드 볼게요. 얘는 바로 이렇게 폰트가 다운로드 받아지네요. 여기 포토피아에 와서 요 폰트 선택하는 거 누르시고요. 여기 파인드 글꼴을 부르는 거 클릭을 하셔서 저 폰트가 다운로드 되어 있는 곳에 여기 보세요. BM 배달의 민족 폰트죠. 네, 이렇게 눌러서 물어봅니다. 다음 너 쓸 거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을 하면 이제 요거 글꼴 선택하기 누르면요, 얘도 다빈치와 비슷하게 한글이 여기에 프리뷰가 한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BM으로 검색을 하면 배달의 민족 여기 나오죠. 배달의 민족 을지로체 클릭을 하면 폰트가 바뀌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폰트도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보통 이렇게 단순한 색깔의 배경 위에 글자를 넣으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글자 크기, 글자 컬러만 맞추면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쓰지 않고 보통은 이런 곳에 폰트를 쓰게 되죠. 우리가 보통 쓰는 환경은 보통 이런 식일 겁니다.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폰트를 쓰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쓰게 되죠. 요거 잠글게요. 이렇게 써요. 지금 이게 아까 글자가 안 보이는 이유는 여기 레이어 밑에 이미지가 위에 있어서 글자가 안 보이는 거거든요. 레이어를 밑으로 좀 당기면 글자가 올라갑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글자를 올리게 되면 글자가 뒤에 있는 이미지에 가려져서 글자가 잘 안 보이게 된단 말이죠. 항상 잘 보이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잘 보이도록. 그래서 잘 보이도록 하는 가장 편한 방법이 테두리를 넣는 방법. 첫 번째, 테두리를 넣는 방법. 자, 이쪽에 글자를 썼고요. 이제 글자 모양을 한번 자세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쪽에 오시면요, 여기 T라고 텍스트 자세하게 설정하는 그게 있습니다. 여기서 글자 크기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글씨 사이의 간격, 이렇게 글씨 사이의 간격도 한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디폴트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좀 편해 보이죠? 이렇게 하면 너무 답답해 보이죠? 이건 좀 어중간하죠? 그래서 이걸 자간을 잘 이렇게 아주 보기 좋은 만큼 자간 선택을 하시고요. 이 글자 쪽에서는 테두리 넣는 기능은 없습니다. 테두리는 어떻게 넣냐면 이쪽 레이어에서 넣습니다. 레이어에서 여기 레이어 밑에 보면
여기 이펙트, EFF라는 레이어 스타일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고요. 여기 보면 획이라고 있어요. 획. 이게 테두리라는 의미입니다. 테두리가 딱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테두리가 들어가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들어갔는데 여기 빨간색이 좀 그렇죠. 흰색이 좋을 것 같아요. 색깔을 흰색으로 선택을 하고요. 크기, 테두리 선의 크기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 이 밑에 위치라고 하는 거는 이 글씨의 바깥쪽 라인의 바깥쪽에 테두리를 만들 것인가, 안쪽에 만들 것인가, 이 테두리의 중간쯤에 만들 것인가, 이걸 한번 내부로 한번 바꿔보면 거의 글씨가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되죠. 지금 너무 크니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보통은 바깥쪽으로 설정을 하죠. 이런 식으로 보통은 하게 됩니다. 이 뒤에 있는 사진이 모두 다 써야 된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뒤에 있는 사진이 너무나 중요한 사진이고 너무나 임팩트 있는 사진이라서 이걸 써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테두리를 하고 그라데이션 같은 거 사용을 해서 이제 테두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사진을 조금 일부 없애도 된다면 그라데이션도 괜찮아요. 그라데이션은 글씨 밑에다가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글씨 바로 밑에 이만큼 은은한 흰색을 좀 넣어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갔다가 시작했다가 검은색으로 바뀌는 거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흰색으로 할게요. 흰색. 그러니까 이쪽에서부터 흰색으로 시작을 해서 이쪽은, 반대쪽은 투명하게 할게요. 투명하게. 아무 색이 없게. 네. 자, 여기 그라디언트 편집기에 보면 여기 색깔이 있는데 이 밑은 컬러를 의미하고요. 이 위는 투명한 거를 의미합니다. 자, 이 밑에 컬러는 흰색으로 갖고 올게요.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쪽 컬러는요? 이쪽 밑에 컬러는요? 까만색으로, 뭐 색을 안 넣을 수는 없으니까, 투명한 색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투명한 색이 있나요? 없죠. 자, 대신 이 위로 선택을 해서 투명함을 완전히 투명해 버리게 하겠습니다. 자, 위에 이렇게 두고 위에 선택을 해서 투명을 0으로 하겠습니다. 0. 불투명을 0으로 하면 투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흰색으로 쭉 가다가 투명하게 바뀌는데 여기 약간 까만색이 보여요. 이건 뭐냐면 요 가운데에 약간 까만 게 하나 더 들어있어요. 얘는 클릭을 해서 제거를 누르겠습니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제거. 이걸 빼버립시다. 이거를, 까만 거를 빼버리니까 색을 안 넣어줘도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 만들었게요. 요렇게 만들어서 OK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 컬러는 됐고요. 요만큼만 그라디언트를 넣고요. 이쪽은 흰색을 할 거니까 이만큼만 그라디언트를 넣으려면은, 자, 일단 레이어 3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면 영역 선택하는 게 있어요. 영역 선택을 눌러서 요만큼 까맣게 선택을 합니다. 요만큼 선택을 하고요. 이 안에만 그라디언트를 넣겠습니다. 그라디언트 넣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갔죠.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는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흰색. 요만큼은 그냥 흰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여기서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사각형의 모양으로 선택을 하고요. 모양으로 하면은 이 사각형이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컬러 흰색으로 선택을 하고요. 테두리는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이만큼 흰색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렇게 하면 이쪽에 그림은 좀 희생을 했지만 글씨를 명확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장점이 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해서 또 밑에 또 다른 거 하나, 이미지 하나 넣으면 또 괜찮아지고요. 사실은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라디언트 없이 얘네들만 이렇게 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이 썸네일의 그 분위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썸네일의 그 분위기가 좀 은은하고 뭔가 좋을 때는 그라디언트를 쓰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명확하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바로 색깔을 그냥 단색을 딱 줘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서 글씨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붓을 약간 부드러운 붓 이런 걸로 해서 두껍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이렇게 색칠을 해도 크게 나쁘지 않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얘를 왔다 갔다 이동을. 사실은 뭐 그라디언트 툴보다는 어떤 때는 이게 더 편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도형을 그려서 이제 내가 원하는 글자를 명확하게 집어넣는 방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